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를 맞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제는 아내와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연애 시절처럼 설레는 감정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공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며 잦은 출장을 다녔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해외 위주로 출장을 갔지만 몇 년 전부터는 국내 출장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산 출장 가야 해. 한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 또 출장. 응, 요즘 회사가 확장하면서 프로젝트가 많아졌어. 그녀가 바쁘게 일하는 걸 이해는 했지만 요즘 들어 출장이 너무 잦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의심 없이 넘겼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금요일 아침 일찍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출근했고 평범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토요일 저녁, 저는 집에서 TV를 보다 문득 아내의 노트북을 봤습니다. 회사 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던 아내라 혹시나 싶어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메일함에 부산 출장 관련 문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지? 보통 출장을 가면 호텔 예약 확인서나 일정표 같은 게 있을 법한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저는 손을 떨며 아내가 놓고 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출장비로 사용한다던 법인카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출장을 갔다면 이 카드를 가져가야 정상인데. 그때 아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번호가 아니라는데 남편이라고 저장된 번호.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늘 사용하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비밀번호를 바꾼 모양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출장이라는 말만 믿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있을 수는 없어. 저는 바로 아내의 출장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얘기했던 호텔 이름을 찾고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네, 고객님. 예약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함 말씀해 주세요. 김지연입니다. 직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김지영 고객님. 현재 객실에서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혹시 체크인 날짜가 언제인가요? 어제 오후 3시쯤 체크인 하셨고요. 내일까지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분명 금요일 오전에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체크인은 오후 3시. 혹시 객실에 다른 사람도 있나요?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쯤 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지금 분명 그 호텔에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뭔가 거대한 거짓말 속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좋아.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저는 바로 차에 올라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도착. 3시간을 운전해 도착한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프론트로 갔습니다. 저기 김지연 씨방에 연결 좀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방문객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 저는 남편인데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나가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후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그녀는 호텔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김지영 고객님, 오늘 아침에 배우자분이 먼저 다녀가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네, 배우자분께서 아침에 들러서 키를 받아가셨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남편이 나 말고 또 있단 말인가? 그럼 아까 전화 왔던 남편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제가 호텔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녀갔다고? 그럼 지금 그 방에는 누가 있는 거지?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방 번호가 몇 호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방 번호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답답함이 꽉 차올랐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에 있는 아내의 사진과 가지고 있는 아내
신분증, 사진과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여주며 매니저를 설득했고 간신히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방문 앞에서 벨을 눌렀습니다. 나는 호텔 로비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아내가 출장 간다고 했던 이곳. 이미 방 번호는 프론트 직원의 실수로 알게 되었고 이제 남은 건 직접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으로 올라갔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고 방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묵고 있을 방 앞에 도착했다. 노크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심호흡을 했다. 혹시라도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직감이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똑똑. 조금의 정적이 흐르고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내가 예상했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 문 앞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반면 그 남자 역시 나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누구시죠? 그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입을 열었다. 여기에 강지훈 씨가 있습니까? 그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으며 내게 되물었다. 당신은 누구신데요? 나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아내의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강지훈의 남편입니다. 그 순간 그 남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의 시선이 내 폰을 향해 내려갔다가 다시 나를 향했다. 그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강지윤은 제 아내인데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뭐라고요? 그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내게 들이밀었다. 그리고 거기엔 강지훈.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다. 옆에는 신랑으로 보이는 바로 이 남자. 이건 1년 전 우리 결혼식 사진입니다. 나는 핏기가 가시는 걸 느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남자는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10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 2년 전 그녀를 만나서 연애하고 1년 전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신이야말로 누구죠? 나는 이를 악물며 되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이름은 이태준입니다. 저는 강지훈의 남편이고 그쪽은? 나는 김민석입니다. 나 역시 강지훈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입니다. 순간 복도에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다. 말도 안 돼. 이태준이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럼 우리 둘 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금 아내가 이 방에 있습니까? 이태준은 이를 악물고는 손을 뻗어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방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테이블 위엔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소파엔 아내의 가방과 옷가지가 보였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내가 없었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이 반쯤 열린 채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문을 열었다. 그곳에서 아내가 서 있었다. 아내는 샤워를 마친 듯 머리를 말리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란 얼굴이었다. 여보? 그녀는 내 모습을 확인한 뒤 다시 뒤쪽에 서 있는 이태준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하얗게 질려갔다. 태준 씨?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야 상황이 좀 이해가 가냐? 이태준 역시 차갑게 말했다. 두 남자에게 동시에 남편이라고 불려야 기분이 어떤가? 아내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허둥댔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나는 비웃었다. 오해? 뭘 오해하지? 지금 너 샤워하고 나오는 것까지 다 봤는데 뭘 오해하라는 거야? 이태준도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제 이 여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난 이미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우리 둘을 동시에 속여왔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어쩔 건데? 당신은 이 결혼 계속할 생각 있어? 이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미쳤습니까? 난 당장 이 여자와 끝낼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너한테 선택지를 줄게. 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경찰을 불러서 너를 사기 및 중혼 혐의로 신고한다.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두 번째, 스스로 이 결혼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는 거야. 이태준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너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혼하고 절대 다시는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야. 아내는 눈을 깜빡이며 주저앉았다. 그건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선택지를 진행해야겠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 순간 아내가 필사적으로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이태준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내가 우리를 속인 만큼 우리는 내 인생을 확실하게 망가뜨릴 거야. 나는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댔다. 네,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사기 결혼 및 중혼 혐의입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이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떨고 있었다. 나는 냉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내가 할 말은 없어. 옆에서 이태준도 팔짱을 끼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설마 이 상황에서도 변명을 하려고? 나는 핸드폰을 들고 경찰과 통화를 이어갔다. 네, 호텔호에서 신고합니다. 중혼 및 사기 결혼 혐의입니다. 그 순간 아내가 벌떡 일어나 내 팔을 붙잡았다. 아니야. 제발 경찰은 안 돼.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나는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설명?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냥 난 사랑받고 싶었어. 그녀는 울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항상 바빴잖아. 일하느라 나를 신경도 안 써줬고 늘 회사 일만 중요했어. 그러다 태준 씨를 만났고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줬어.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사랑받고 싶었다고? 그래서 두 남자를 속이고 동시에 결혼을 했다고? 이태준도 분노를 참지 못했다. 강지훈, 너는 우리 둘을 모두 이용한 거야. 너한테 결혼이란 게 뭐지? 그냥 돈줄, 보호막.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빼돌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수단. 아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정말 사랑했어, 두 사람 다. 나는 그녀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웃기고 있네. 사랑. 내가 사랑한 건 오직 내 자식뿐이야. 이윽고 경찰이 도착했고 나는 경찰에게 추가로 말했다. 이 여성은 저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또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두 명의 남편을 속이며 재산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태준도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경찰에게 내밀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이 아파트를 제 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바꾸려 했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조사하던 중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두 분, 일단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시죠. 그리고 피의자 강지윤 씨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겠습니다. 사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아내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바닥을 응시했다. 출국 금지?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이젠 내가 도망칠 곳이 없어. 며칠 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법적으로 중호는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강지훈은 두 남성과 혼인 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법적으로 결혼이 무효화되었고 형사 책임을 져야 했다. 강지훈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정황, 그리고 이태준의 명의를 무단으로 변경하려 했던 증거를 제출했다. 중혼으로 인해 결혼이 무효가 되었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했고 강지훈은 두 남성에게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했다. 나는 이태준과 협력하여 강지훈이 회사에서도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속한 업계에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을 알렸고 결국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그녀는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게다가 위자료까지 물어야 했기 때문에 재산도 전부 날려버렸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나는 이태준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태준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힘껏 잡았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람한테 속지 맙시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그리고 강지은. 그녀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 수 없었다.